흥분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분의 발생 과정은 자극을 받기 전과 자극을 받은 다음 그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뉴런에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 원래 상태가 되겠죠. 자, 원래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붕극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 자극을 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일어난 상황을 탈붕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자극을 받은 지점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또 그 다음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괄호가 굉장히 길잖아요. 자, 우리는 재분극이 분극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정 분극 상태로 돌아간 게 맞느냐? 자, 이걸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고, 자, 마지막에 괄호가 이렇게 넓은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분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뉴런의 자극을 받지 않은 평상시 상태는 우리 어떤 막 단백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막 단백질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자, 갑자기 네 가지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자, 그림에 하나씩 적어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나트륨, 통로. 자, 그 다음 칼륨, 통로가 있죠. 자, 그런데 칼륨 통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열려지는 개폐형 칼륨 통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항상 열려 있는 일부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칼륨 통로가 열려 있는 것은 항상 열려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두 번째 놓여 있는 것처럼, 자, 평상시에 닫혀 있는 아이는 외부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만 열리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붕극 상태일 때, 자, 평상시 자극이 없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의 이동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 세포 밖이 그림상의 위쪽, 세포 안이 그림상의 아래쪽인데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우리 나트륨을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트륨이 항상 밖에가 많아지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트륨이 바깥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펌프가 계속 이동시킬 수 있는 이유는, 자, 우리가 평범한 상황에서 물질의 이동은 두 공간의 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멈추겠죠. 자, 그런데 한쪽 공간의 농도가 많아질 때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이유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펌프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 우리 이 에너지를 뭐라고도 할 수 있다? ATP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어쨌거나 에너지를 사용해서 불가능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자, 그래서 항상 펌프에 의해서 세포 밖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기 때문에 통로를 통한 우리 통로에서는 확산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자, 통로를 통한 확산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만약에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었다면은 확산이라고 했으니까 나트륨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되겠다? 밖에서 안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칼륨 통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우리 대부분은 닫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륨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 펌프에 의해서 칼륨의 대부분이 이동이 일어나겠죠. 자, 우리 펌프는 어떻게 칼륨을 이동시킨다? 세포 밖에서 안으로 칼륨을 이동시켜요. 자, 그래서 칼륨을 어떻게 이동시키죠? 칼륨을 바깥에가 적고
안에가 많아지도록, 칼륨이 안쪽이 고농도가 되도록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나트륨 이동과 똑같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요. 자, 이와 같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걸 뭐라고 하느냐? 능동 수송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칼륨 통로는 일부 열려 있기도 하다고 했는데요. 자, 만약에 칼륨 통로가 다 열려 있다면 칼륨은 어디에서? 칼륨이 많은 안쪽에서, 자, 어디로? 칼륨이 적은 어디로?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칼륨 통로는 닫혀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어디에 칼륨 통로가 열려 있고, 열려 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일부 칼륨이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하지만 이거는 일부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칼륨의 농도는 안쪽이 항상 높고요. 바깥쪽은 낮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극 상태에는 누구에 의해서 이온의 위치가 정해지느냐?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온의 위치가 정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 지금 나트륨과 칼륨의 위치를 한번 봐보면은 나트륨이 펌프를 통해서 3개가 바깥에 이동할 때 칼륨은 2개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둘 다 플러스 이온이지만 바깥에가 훨씬 플러스 이온의 개수가 많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칼륨 통로가 또 일부 열려 있어요. 자, 칼륨 통로가 열려 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의 이동 방향은 또 바뀝니다. 그러면 항상 어떨 수 있겠다. 분극 상태에서는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밖이 더 많은 상태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플러스 이온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 바깥쪽은 이 이온들의 배치 상태로 인해서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쪽은 바깥쪽보다 좀 부족한 플러스 이온의 개수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또 무엇의 비밀이 있냐면은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단백질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자, 이 단백질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자, 이 때문에 플러스 이온이 안쪽에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하는 단백질의 정기적인 요인이 더 세기 때문에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밖과 안이 서로 다른 극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를 분극이라고 하고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밖과 안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에서 분극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밖이 플러스, 안이 마이너스일 때에만 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안쪽이 플러스이고 밖이 마이너스일 때에도 극이 나누어져 있는 거긴 하지만 자, 이때에는 분극 상태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온의 이동이 배치가 정해지고 자, 그리고 이 때문에 바깥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가 될 때에만 분극 상태라고 하고요.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안과 밖에 정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과 밖의 정기적인 차이, 전이차를 측정하고 싶다. 전기차를 알고 싶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안과 밖의 정기적인 차이, 전이차를 측정한 것을 뭐라고 한다? 막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막전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막전이는 어디가 기준이더라? 세포 안이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안의 정기적인 상태와 그에 비해서 바깥은 어떻느냐. 자, 안은 밖에 비해서 어떻느냐 라고 하는 게 막전이고요. 자, 안이 무슨 상태입니까? 마이너스 전하죠. 밖이 어떤 상태입니까?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세포 안은 밖에보다 훨씬 낮아요. 자, 그러므로 막전이를 측정하면 어떻겠다? 낮으니까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을 띨 테고, 자, 우리는 측정했을 때 얼마 정도를 나타낸다, 측정할 수 있다. 마이너스 70이라는 점, 자,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70이라는 거를 암기해야 되느냐? 자,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대부분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는 분극 상태는 자극이 주어지기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극이 주어지기 이전. 자, 여기를 분극 상태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아, 여기가 분극 상태일 때구나. 자, 그리고 분극 상태일 때 그래프를 한번 봐보니까 계속 마이너스 70이네요. 아, 분극 상태일 때 막전이는 마이너스 70이구나.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느냐? 자, 우리 분극 상태일 때 막전이를 마이너스 70인데 이때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뉴런이 쉬고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에서 자, 우리는 휴지 전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 겸 해서 밑에 표 밑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극 상태일 때는 누구에 의해서 이온이 배치된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온의 배치가 결정된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동시킨다? 무슨 수송? 능동 수송이라고 했고요. 자, 이때 이동 방향.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칼륨은 세포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세포 밖은 누가 많고 그 결과 나트륨의 이온의 농도가 높고 세포 안은 누가 많다?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 통로는 지금 현재 분극 상태일 때 열려 있지 않다. 자,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이온을 이동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나트륨 통로는 어떻다? 닫혀 있으므로 나트륨은 이동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열려 있다면 어디에서? 많은 곳에서니까 밖에서, 적은 곳으로니까 안으로. 자, 그리고 이동 방법은 단순히 농도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확산이라고 하면 되겠고, 지금은 닫혀 있기 때문에 확산되기 어렵다. 자, 그래서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칼륨의 통로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아이는 닫혀 있지만, 자, 일부 열려 있는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륨의 이동이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모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부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긴 한다. 자, 이때 방향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 밖으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깥에가 훨씬 플러스 이온이 많은 상태가 되어서 밖은 플러스 전압. 자, 그리고 안쪽은 플러스 이온의 개수가 적은데 반면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하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안은 마이너스 전하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때를 뉴런이 쉬고 있기 때문에 휴지. 자, 그리고 분극. 자, 둘 다 어떤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분극 상태이다 라는 말을 좀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런의 막전이는 얼마이다? 마이너스 상태이고요. 자, 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치는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마이너스 70이네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 쉴 때 상태다, 휴지 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극을 받았을 때 뉴런은 어떻게 된다? 탈분극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에 말해준 적 있는데요. 자, 우리는 모든 자극에 뉴런이 반응하느냐? 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자, 우리 생명체마다 그리고 그 개체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의 세기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어떤 자극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있어요. 자, 그 시작점이 어디다?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얼마라고 한다? 역치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만약에 주어졌다면 그러면 뉴런이 일을 하게 되겠고요. 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도 했느냐? 흥분이 발생했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 흥분한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탈분극이 일어났다. 탈분극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 밖과 세포 안에, 자, 그리고 막 단백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그거를 아까처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막 단백질을 4개를 그려봤는데요. 자, 지금 갑자기 3개밖에 없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막 단백질 중에 모든 상황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 자, 우리 막 단백질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죠. 자, 이 아이는 항상 나트륨을 밖으로 칼륨을 안으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뭐를 언급하겠다. 자, 우리가 통로에 대해서만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탈분극이 일어나면은, 자, 우리 탈분극, 탈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분극 상태가 깨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분극 상태가 깨진 걸까? 자, 먼저 막전이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자극을 주기 전의 상태를 공부했는데, 다시 그어야 되겠네, 그치? 자, 우리 자극을 준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는 갑자기 어떻게 돼요?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겠죠. 자, 상승해서 얼마 정도까지 변했나요? 자, 최고점일 때를 한번 봐보니까 플러스 35다. 자, 우리 상승해서 플러스 35까지 되었는데요. 자, 플러스 35 상태가 되려면 막의 안을 기준으로 밖과의 차이를 막전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자, 플러스 35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이 바깥보다 높은 상태가 돼야 되겠죠. 자, 결론은 안이 밖보다 정기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려면 안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겠다. 플러스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깥이 훨씬 낮아야 플러스 얼마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밖이 마이너스 상태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세포의 안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는 지금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은 나트륨이거나 칼륨이에요. 자, 둘 다 플러스 이온이죠. 자,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은 뭐다? 플러스 이온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안쪽에 들어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플러스 이온 중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이는 누굴까요? 자, 플러스 이온 중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분극 상태일 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펌프는 아니겠죠. 펌프는 항상 가동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변할 수 있는 상태는 통로가 갑자기 열릴 수 있겠구나. 자, 통로를 통해서 그러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이는 누굴까? 자,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을 안으로, 칼륨의 통로는 밖으로 였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겠다? 바로 나트륨 통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세 개는 누구냐면은 나트륨 통로. 자, 그리고 옆에는 칼륨 통로. 자, 마지막도 칼륨 통로. 자,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는 제일 왼쪽의 아이였는데요. 자, 이 아이는 뭐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뭔가 변경사항을 뭐 적을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칼륨 통로가 항상 열려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는 칼륨이 밖으로 나가겠구나. 자, 칼륨이 밖으로 나가요. 자, 이것도 변동사항은 아니죠. 아까 분극 상태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칼륨이 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안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밖으로 플러스가 나가는 요인은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전히 칼륨 통로는 닫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변하겠다? 아까 추측했을 때 무엇이 변하겠다? 바로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던 것이 어떻게 됐다? 바로 열렸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나트륨은 어디가 많은데 나트륨이 밖에 많고 나트륨이 어디가 안이
적은 상태인데 펌프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은 어떻게 이동하려고 한다? 많은 밖에서 적은 안으로 어떻게 된다? 확산됩니다. 자, 그래서 밖에 있던 플러스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바깥에 있던 플러스 이온이 사라지니까 자, 안쪽은 뭐가 되고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상태가 되고요. 자, 안쪽에 플러스가 점점점 많아지겠죠. 그 결과 안쪽이 뭐가 된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결과 안쪽에 정기적으로 플러스 상태가 되어서 바깥쪽보다 훨씬 높은 상태가 돼요. 자, 막전이는 안쪽이 바깥쪽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측정한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안쪽은 플러스, 밖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안쪽이 훨씬 높은 상태. 자, 얼마까지 높아지겠다? 최종적으로 안쪽이 바깥쪽보다 플러스 35 가량 높아지게 되겠다. 그러면 최초와 비교했을 때, 자, 우리 마이너스 72였는데요. 자, 마이너스 70에서 어디까지 상승했습니까? 플러스 35까지 상승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막전이가 얼마나 상승하게 되었다. 상승한 양을 측정하면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계산할 수 있죠. 얼마가 상승했다. 105 mV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승한 막전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자극을 주어서 탈분극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뉴런이 쉬고 있었는데 일하게 되어서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뉴런이 활동하게 되어서 생긴 막전이다 라는 의미로 이 상승하게 된 이 수치를 뭐라고 하느냐? 활동 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 막전이가 105만큼 상승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탈분극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탈분극이 일어난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탈분극이 일어나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그때까지만 탈분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극을 준 이후부터 자, 어디까지 막전이가 상승한 자, 여기 상승한 지점까지 자, 여기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자, 여기를 탈분극 상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생략된 거. 자, 이때의 나트륨 칼륨 펌프는 아무것도 안 해요가 아니지. 자, 당연히, 이젠 당연히, 자, 누구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기본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나트륨은 어디로? 밖으로. 자, 누구는 칼륨은 안으로. 어떻게? 갑자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잠깐만요. 자, 우리 이동 방법은 능동 수송. 에너지를 써서 한쪽 공간에 몰아놓는 거. 농도를 높아지게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갑자기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갑자기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됐다? 열렸죠. 자, 나트륨 통로가 열린 것이 큰 변화고요. 자, 그래서 나트륨이 어떻게 된다? 세포 안으로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 통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변화가 생긴 것만 얘기하면은 닫혀있던 아이가 열리거나 하진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릴 수 있는 닫혀있는 이 아이는 뭐라고 하냐? 열리고 닫히고니까 개폐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는 아직 열리지 않았죠. 자, 그래서 닫힘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트륨이 세포 어디로? 안으로 확산되고 이 때문에 플러스 이온이 안쪽이 늘어나서 밖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을 잃어버려서 마이너스 전환. 세포 안은 플러스 이온이 늘어나서 플러스 전환. 자, 그리고 막전이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35가량까지 상승합니다. 자, 우리는 이게 항상 플러스 30은 아니에요. 자, 우리 문제집마다 플러스 30인 경우도 있고
플러스 35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현재 플러스 35까지 상승했네요. 자, 우리 문제집마다 플러스 30까지 상승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때 우리는 얼마가 분극 상태, 휴지 전일 때보다 상승하게 되었다. 얼마? 자, 일단 105mV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이 상승한 이 막전이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뉴런이 활동하게 돼서 발생한 막전이라고 해서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극에 들어왔을 때 다시 반응을 하려면 자, 탈분극인 상태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탈분극인 이 상태는 다른 지점으로 바톤 터치 해주고, 자, 이 지점은 다음번에 자극을 받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우리 흥분했던 뉴런이 다시 휴식기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휴식기는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분극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한다? 다시 제자를 써서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다시 분극 바깥이 플러스고요. 자, 그리고 세포의 안이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걸 얘기해 볼게요. 자, 펌프는 항상 가동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밖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다? 플러스 이온이 다시 밖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가동되고 있어서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죠. 자, 그러면 변화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바깥에 플러스 이온을 늘릴 수 있는 아이는 바로 누구겠다? 나트륨 통로는 아니죠. 나트륨 통로는 안으로 나트륨을 이동시키는 거고, 그러면 바깥으로 이온, 플러스 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아이는 하나밖에 없죠. 자, 바로 뭡니까? 칼륨 통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자, 이 아이는 항상 every time 가동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은 밖으로, 자, 칼륨은 안으로 능동수송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은, 선생님, 얘네가 이동시키면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자, 하겠지만은, 자, 우리는 이 아이만으로는 빨리 돌아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빨리 이제 뭔가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플러스 이온을, 빨리 바깥으로 우르르 옮기고 싶은 게 목적인 거야. 빨리가 목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펌프는 가동되지만 이 아이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플러스를 바깥으로 빼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누구를 이용한다? 자, 우리 그림 중에서 아까 차례대로 한번 적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트륨 통로. 자, 이 아이는 더 이상 지금 나는 밖을 플러스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계속 열려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닫힙니다. 더 이상 이제 플러스 이온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죠. 자, 닫혀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누군가요? 자, 칼륨 통로. 바로 이 칼륨 통로가 바깥으로 칼륨을 이동시켜서 칼륨 플러스 이온을 바깥으로 증가시키게 할 수 있는 아이죠. 자, 그리고 칼륨 통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나는 지금 칼륨을 빨리 바깥으로 빼내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닫혀있던 이 두 번째 가운데에 있던 이 칼륨 통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재분극대에 벌어진 변화는 바로 무엇이다? 가운데에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어떻게 된다? 닫혀있던 아이가 열린다가 변화이겠습니다. 자, 칼륨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륨은 어디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동하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해요. 자, 펌프에 의해서 칼륨은 어디가 많은데 칼륨은 밖이 많은 상태가 아니죠. 자, 칼륨이 안에 많은 상태죠. 자, 그리고 칼륨이 어디가 밖이 적은 상태죠.
자, 그래서 많은 어디에서?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칼륨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동은. 자, 그러면 갑작스럽게 바깥쪽에 플러스 이온이 우르르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바깥쪽이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우르르 나간 칼륨 때문에 안쪽은 다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막전이가 다시 어떻게 돼요? 안쪽이 바깥보다 낮아지게 됐죠. 자, 그래서 칼륨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되겠다? 우르르르 나가면서 막전이가 서서히 떨어지겠다. 됐나요? 자,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자, 우리는 어디까지? 완벽하게 떨어진 순간까지. 자, 우리는 무엇이 일어났다? 다시 붕극으로 돌아가는 상태라고 해서 다시 제자와 붕극 상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재붕극은 정기적으로 안이 마이너스, 바깥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건 맞는데, 자, 과연 원래 붕극 상태로 돌아간 게 맞느냐? 아, 표를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표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나트륨 통로는 어떻게 됐다? 닫혀요. 자, 이 아이는 닫혀요. 자, 그리고 칼륨 통로는 닫혀있던 칼륨 통로까지 열리죠. 자, 열려서 칼륨이 세포 어디로? 밖으로 우르르 확산됩니다. 자, 칼륨이 어디로? 밖으로 확산이 일어나서 세포 밖이 플러스 전하가 늘어나서 플러스 전하, 세포 안은 플러스 전하를 잃어버려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자, 우리 이때는 다시 세포가 마이너스 세포가 아니죠. 세포 안이 바깥쪽보다 낮아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원래 마이너스 70 상태까지 돌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휴지 전이로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게 끝입니다. 자, 얼마가 되는 게 마이너스 70mV로 돌아가죠. 다시 휴지 전이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진짜 돌아간 게 맞을까? 자, 정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한 가지 우리는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이 어디로 이동했나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나트륨이 대거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대거 우르르 어디로? 안으로 이동했죠. 자, 원래 나트륨은 어디에 많이 있던 상태인가요? 분극 상태가 맞다면 밖에 거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탈분극이 일어난 다음에 자, 우리 나트륨은 다시 바깥으로 돌아가질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 돌아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우르르 들어온 나트륨을 다시 원래대로 밖으로 되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열심히 누가 가동돼야 되겠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가동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그냥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개장 시간이 몇 시입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몰려 있어.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우르르 사람들이 내가 들어갈래 하고는 밀치고 들어가죠. 자, 이때는 순식간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명 한 명 펌프에 의해서 이동시킨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에너지를 써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가 느리단 말이죠. 자, 그래서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우르르 들어간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자, 이것이 펌프에 의해서 다시 밖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난 다음에 재분극 때까지 나트륨이 돌아갈 시간이 부족했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나트륨이 좀 많이 남아있겠죠. 어디에? 안쪽에. 자, 그리고 칼륨이 재분극이 일어나면서 어디로 갔나요? 바깥으로 우르르 나갔죠. 자, 이 또한 다시 펌프에 의해서 안으로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무엇이?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과 칼륨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재분극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분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재분극 이후에 우리는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다시 마이너스 70에서 유지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우리는 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 당연히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이때를 분극 상태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간을 이렇게 구분시켜서 자, 왼쪽에 있는 구간을 뭐 A라고 하고 자, 오른쪽에 있는 구간을 B라고 했을 때 자, A와 B는 똑같으냐? 라고 물어보면은 절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 우리 재분극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기적으로 우리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B는 어떤 상태입니까? 완벽하게 정기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갔고 그리고 플러스 펌프에 의해서 이온의 이동이 완벽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B 구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펌프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난다? 이온의 재배치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자극이 주어졌을 때 흥분이 발생한 건 어떤 상황일까? 자, 뉴런에서 자극을 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일 처음에 괄호가 왜 이렇게 넓으냐? 마지막에 공개할게요 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재분극에서 다시 원래대로 완벽하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한다? 완벽하게 다시 돌아가는 건 분극이라는 상황이 다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통은 세 구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우리가 좀 깨끗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위쪽으로 한번 가서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구간을 나누느냐. 자, 우리가 자극을 주기 이전, 자, 그리고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거. 자, 그리고 막전이가 다시 내려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구간을 뭐 A, 자, 두 번째 구간을 B, 세 번째 구간을 C, 자, 네 번째 구간을 D.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에서 물어봐요. 자, 그러면 A는 똑같은 구간이 어디 있나요? D와 같은 거죠. 됐죠? 자, 그래서 A와 C는 같으냐? 라고 물어보면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극을 주어서 뉴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바로 B.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막전이가 상승해요. 활동 전이가 발생합니다. 자, 증가한 걸 우리는 활동 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얼마 증가했나요? 105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C 구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막전이가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흥분의 발생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